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이어폰만 해도 제가 수많은 이어폰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한번 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각 항목별로 어떤 제품들을 추천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성능, 운동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제가 생각하는 각 용도에 맞는 이어폰들을 좀 추려봤어요. 원래는 에어팟 3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한 번에 결산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에어팟 3가 그렇게 기대감이 들지 않는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정리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어팟 3도 따로 리뷰를 할 거예요. 지금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가성비 라인인데요. 가성비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버즈2예요. 10만원대 초중반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버즈2가 12만원대 그리고 버즈 프로가 15만원대 정도네요. 물론 성능이나 음질은 버즈 프로가 더 좋긴 한데 착용감이 버즈2가 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버즈 프로를 써볼 수 있고 착용감을 느껴볼 수 있다면 이 버즈 프로를 먼저 한번 착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버즈 프로를 더 추천하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후기에서도 그렇고 저도 공감하는 요소는 착용감은 버즈2가 더 좋아요. 버즈 프로에서는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죠, 이어팁이. 이게 뭐 인체공학 디자인이다 해가지고 사람의 귀 모양을 분석을 해서 가장 잘 맞는 이런 타원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맞지가 않아서 좀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착용을 하려면 좀 저는 열심히 끼워봐야 하더라고요. 움직이다 보면 살짝 틈새가 벌어질 때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버즈2가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밀렸는데요. 버즈2는 일반적인 이어팁처럼 그냥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일반적인 이어팁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밀착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다만 음질은 조금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요거 자체로도 괜찮은 이어폰인 것 같아요. 약간 음질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저는 저음 강조 요 EQ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약간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저음부가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저음 강조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캔 성능도 딱 아주 준수한 편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물론 완전히 탑급 이런 보스 QC나 소니 아니면 자브라 엘리트 같은 완전히 탑급 이어폰은 아니지만 12만원대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훌륭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저처럼 이 갤럭시 생태계를 맞춰놓은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갤럭시 생태계, 가성비, 노캔, 착용감, 거기다가 통합 품질 이 정도의 이 12만원이라면 어디에 추천해도 두루두루 어울릴 만한 올라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버즈2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이 버즈 프로는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성능 위주의 제품을 좀 꼽아봤는데요. 총 3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성능 중에서 탑은 바로 소니의 WF-1000X 마크4를 뽑고 싶습니다. 노캔 성능이나 음질에서 가장 만족한 제품이에요. 대신 그만큼 좀 비싼 편입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면 20만원 그 후반대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뭐 할인을 좀 하면은 한 27만원, 26만원 여기까지는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에 건져올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능에 비해서 비싸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어팁이 겉에는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이어팁 이런 것처럼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팁만으로의 차음성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정말 인정할 만큼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 끼고서 음악 볼륨을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음악은 정말 잘 들리면서 외부 소음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는 사무실에서는 이걸 끼고 있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불렀을 때 거의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능을 위한 메인 이어폰으로 사용 중이었고요. 거기다가 LDAC을 지원해서 고해상도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폰에서 AAC 코덱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 귀가 이어폰에서는 LDAC이나 AAC 코덱이나 크게 차이를 느끼긴 어려운 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차이를 이어폰에서 느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으로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어팁에서 외부에 있는 이 메모리 폼 이어팁이 살짝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통 메모리 폼 특성상 이렇게 구겨가지고 귀에다가 넣었는데 그러면서 잔주름이 생기면서 조금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어팁만 해도 몇 천 원인가 만 원 정도인가? 굉장히 좀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바로 통화 품질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통화 품질 자체는 괜찮은데 말할 때 이 안에서 약간 통통 튀기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화용으로는 비추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성능으로는 바로 보스 QC 이어버드를 꼽을 수 있어요. 이것도 방금 알려드린 소니처럼 굉장히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난 녀석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소니와 비슷하게 비싸요. 정말 잘 구하면 29만원, 20만원대 후반 이 정도에 구할 수 있고 보통은 한 30만원 이 정도 원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성능도 만족스럽고 통화 품질도 좋은 편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소니와 맞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질이야 보스의 메인 이어폰답게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특히나 저음부에 약간 좀 몽글몽글하고 좀 단단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재밌는 음질을 들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히 장점은 바로 이 이어팁이에요. 버즈 프로랑 비슷하게 타원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아마 인체공학 디자인이다 이러면서 타원형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인체공학적 디자인 이어팁을 제대로 만드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즈 프로가 가장 극심하게 잘 못 만들었던 건데 이걸 제대로 만든 게 바로 이 보스의 QC 이어버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충 꽂아도 정말 체감성이 좋아요. 아무래도 이 차이는 버즈 프로는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로 끝이 이렇게 말려 있는데 보스 QC는 좀 바깥쪽으로 좀 더 각도가 펼쳐져 있죠. 이런 차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쓸 때는 주로 보스 QC 이어버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바로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지금 착용을 했을 때 정면에서 볼 때도 진짜 엄청나게 보이죠? 안 예쁩니다. 아무리 봐도 안 예뻐요. 다시 봐도 안 예뻐요. 거기다가 살짝 무겁다라는 생각까지 들다 보니까 뭐 달리기를 할 때 착용한다 이런 건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물론 이 무겁다고 해서 뭐 달릴 때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들진 않는데 그냥 크기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런 무게와 크기 그리고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능에서 세 번째 이어폰을 꼽자면 자브라 엘리트 850T예요. 요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캔 성능이나 음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플 지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 소음 같은 이런 백색 소음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자브라라는 브랜드가 비교적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지만 마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노캔 성능을 따졌을 때는 이어팁의 착용감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스 QC랑 비교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노캔도 훌륭하고요. 거기다가 음질에서도 해상력도 좋고 저음부가 특히 빵빵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10만원대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0만원 후반대에서 노캔 성능과 음질을 다 잡은 이어폰을 가성비 있게 구입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엘리트 850T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성능 이어폰끼리의 노캔 성능과 음질을 비교하자면 소니의 WF-1000X 마크4 이걸 가장 1순위로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트 850T와 보스 QC 이 두 녀석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iOS에서의 이어폰을 꼽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에어팟 프로입니다. 사실 이 에어팟 프로가 지금 와서는 뭐 음질이 아주 훌륭한 이어폰이다,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훌륭한 이어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고성능 이어폰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에어팟 프로는 출시한 지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훌륭하지 않다지 사실 에어팟 프로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2년 지난 모델인데 이 정도로 비빌 수 있는 노캔 성능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어버드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이게 아즈라라는 데서 나온 이어팁인데 아마 이어폰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조금 더 차음성이 좋아지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좀 좋아지고 음질에서도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더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에어팟 프로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압도적입니다. 다른 이어폰들이 아무리 뭐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어색한 기계음이나 좀 인위적인 소리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에어팟 프로는 여전히 최상위 라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적응을 했다 보니까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주변음 듣기 모드를 할 때는 구멍을 연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줘요.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나 음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뭐 이렇게 애플 생태계를 갖춘 분들이라면 사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각 기기 간의 좀 자연스러운 전환 이게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 에어팟 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소 끊김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발표한 에어팟 3는 지금 주문을 해서 오는 중인데 요거는 나중에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운동용에서 쓰기 좋은 이어폰을 뽑아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비교적 최근에 리뷰한 요 에어로펙스라는 제품인데요. 디자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완벽하게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귀가 완전히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를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다만 소리를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소리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안 들리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추가로 귀가 좀 간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합 품질도 은근히 좋습니다. 저는 약간 운동용에 특화되다 보니까 통합 품질 이런 건 좀 포기하고 나왔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소음 제어라던가 통합 품질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음질은 당연히 일반 이어폰들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저음부가 부족해서 아쉬운데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음질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BGM처럼 깔아두고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 이런 운동용 목적에는 무리 없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는 러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서 귀에 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용으로 많이 쓰는 제품은 저는 버즈 라이브입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추측이 되겠지만 이 오픈형이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달리기를 할 때 전 커널형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귓구멍에 땀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커널형은 진짜 좀 너무 찝찝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갤럭시 버즈다 보니까 갤럭시 워치랑 같이 쓰기에 호환성이 좋아서 워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통합 품질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오픈형 치고 저음부가 굉장히 탄탄해서 음악 감상에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좀 미약하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거 좀 별론데? 싶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뭐 지하철에서 뭐 엔진 소리 일정하게 들어오는 저음 정도는 충분히 막아주는 그런 성능을 기대하는데 오픈형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상 그 정도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건가 싶었지만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끈 것과 켠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인데도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 이런 도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나온 에어팟 3 요것과 버즈 라이브를 직접 1대1로 비교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게 더 좋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어폰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떤 제품이 어디에 어울리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원래는 에어팟 3가 나올 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나와서 지금 정리를 다 도와드렸고 나중에 제품이 쌓이다 보면 그때그때 한 번씩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